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수업 6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할 거는 투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입체감을 표현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토대로 거리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근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거 기억하시겠죠? 저의 제일 큰 목적인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저희 수업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2D인 종이에 얼마나 입체감을 표현하는가, 3D를 또 표현하는가, 이게 또 목적이니까 이게 여기에 맞게끔 그리기 위해서 투시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이제 그런 하나의 대상에 있어서 투시를 먹어서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육면체를 투시가 들어간 곳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게 좀 더 풍경으로 넘어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풍경을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리감, 예를 들어서 제 눈에서 얘가 10cm의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얘가 제 눈에서 이거를 10cm로 그릴 수도 있고 훨씬 더 크게 보이게끔 이게 투시 자체를 과장할 수 있잖아요. 같은 10cm지만 이제 몇백 미터 되는 그런 거리를 표현할 때도 이제 이런 투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이 투시를 플러스 이용해서 어떤 원근법을 이제 같이 응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시 자체가 또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근법은 좀 더 풍경할 때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얘 주제를 하나가 아니라 이 주제를 포함한 여기 옆에 어떤 다른 사물들이 같이 있을 경우 이런 원근법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원근법이라는 건 결국 거리감 표시를 나타내는 건데요. 원근법에는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이 있다고 하죠. 근데 선원근법은 말 그대로 투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 자료에 있는 주차장의 이미지가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멀어지겠구나 알고 있고, 이게 같은 크기의 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일종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드로잉을 할 때도 이걸 선으로 표현하겠죠. 자, 이게 바로 선 원근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시랑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근법을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 동양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선으로 원근법을 그리면은 가까이 있는 거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 작게 그리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좀 더 원근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된 원근법 중에 하나가 공기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원근법이라는 이게 대표적인 원근법 종류 중에 하나인데, 공기원근법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뜻인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잖아요. 이게 공기가 있는 이 부분에 이만한 칸을 나눠서 여기에 한 4개, 한 3, 4개의 먼지가 떠다니고 있다고 친다면은 이 칸 하나에 여기가 이제 한 1cm, 3cm만한 정사각형을 잘라서 냈을 때 4개의 한 4-5개의 먼지가 떠다닌다고 가정을 했으면, 가까이 있는 이 공간에는 먼지가 있어봤자 별로 많이 표가 안 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몇백 미터 혹은 몇십 미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제 시야각에 이런 공간들이 수십만 개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셋, 넷, 다섯, 한둘, 셋, 넷, 다섯, 이게 겹치다 보면은 멀어질수록 뿌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이런 먼지가 빛의 산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먼지 하나가 빛을 반사시키고 이렇게 와서 반사시키는 정도가 여기 가까이 있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짝살짝 반사되는 것들이 합쳐지면 이렇게 뭔가 뿌연 느낌을 주게 된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을 뿌옇게 이런 빛의 산란에 의해서 먼지에 의해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이제 공기원근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설명을 해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개원근법이라고 저는 지칭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해요. 안개원근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새벽에 밖에 나왔을 때 안개가 껴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기 멀리서 사람이 걸어와요. 그렇다면은 가까이 있는 부분에 안개가 있을 때 가까이 있는 부분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안개 있는 사람은 뭔가 이런 실루엣 같은 부분이 이렇게 걸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공포 영화 같은 거에 있어서 이렇게 무슨 연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럼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좀 더 가까워지고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하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찍 출근하는 이 아주 성실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안개 원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은 안개가 있기 때문에 안개를 생각했을 때 뿌옇게 보이다가 뭐 사우나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팀 사우나 같은 거 하면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근법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딱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은 자, 가까이 있으니까 나무가 선명하게 나무 가지들이 보이죠. 근데 멀리 갈수록 자, 이렇게 흐려집니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 먼지가 있고 또 이게 안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빛의 산란이라는 표현을 한 게 이제 그만큼 빛이 반사가 되니까 눈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사가 된다는 건 눈이 부실 수 있는 요소니까 멀리 갈수록 이렇게 뿌옇게, 그러니까 밝은 색으로 오히려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갈수록 여기가 지나면은 여기 점점 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나무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멀어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톤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서양 미술 뿐만 아니라 그 한국화 이런 데서 동양화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는 안개가 이렇게 껴있고, 자, 그래서 바위가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바위 디테일들이 살아나겠죠. 이렇게 생긴 바위도 있고, 이렇게 생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 바로 옆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사실 선상에서는 이게 일자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약간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은 일단은 밀도는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선 연습이 들어간 것이 이제 좀 선 연습한 것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좀 더 진하고 훨씬 크고 뭐 묘사 있게 있고 여기가 좀 흐려진다면 이게 좀 더 뒤로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옆에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간다면은 뒤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저 멀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있고 여기 뭐 산이 저 멀리 이렇게 산이 있어서 안개가 있으니까 뿌옇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도 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팁이라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것들, 여기에 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무슨 도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피라도 불고 있고, 그죠? 경치를 즐기면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보다는 덜 보이게끔 이렇게 쓰면서, 뭐 이게 새 같은 애들이 날아다니고,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동양화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 밑에는 너무 이게 높아서 밑에는 이제 이렇게 안개나 구름 같은 것들이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고, 사실 뭐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하나를 또 그려내면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바위 느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자세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새도 앉아 있고, 이런 나무뿐만 아니라 이런 잡초 같은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소나무 같은, 모르겠어요. 여기 소나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사가 바위의 느낌을 이렇게 살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크게, 더 잘 보이게끔. 이런 동양화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안개 원근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안개가 있다고는 전제하에 이렇게 표현을, 안개 속에 있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안개가 껴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도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건 알지만, 그림에 그릴 때 사실 안개가 있을 때는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흐린 날씨. 그러니까, 뭐 물론 안개 낀 날에 시간이 지나면 맑은 날, 맑은 이제 오후가 오지만, 안개가 꼈을 때는 이제 빛이 어느 정도 좀 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어두운 듯한, 또 새벽에 많이 끼니까, 안개가. 그런 느낌을 주니까 뭔가 밝은 부분에 있어서 밝은 부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어둡고 이런 그늘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이게 안개가 낀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알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한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컬러가 들어간, 예를 들어서 색이 들어간, 밝고 어둠이 명확한 빛이 있어야 결국엔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런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원근법을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안개 원근법을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자, 산이 3개가 있어요. 산이 이렇게, 산이 똑같은 크기의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제가 여기에 있어서 저의 시야 범위가
이쪽을 바라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은 빛을 어디로 지정해 볼까요? 빛을 여기로 온다고 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여기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빛이 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개 원근법을 썼을 때 어두운 부분은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역은 갈수록 뿌얘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9번색의 어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은 잘 보이니까 어둠도 잘 보이겠죠. 9번. 그래서 8번, 7번 색을 하게 됐다면은 9번 색의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정을 하는데 그럼 밝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 부분은 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제일 밝은 1번 색이면은 여기 2번 색, 여기 3번 색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셔서 이제 포토샵 같은 걸로 혹은 뭐 이렇게 그래픽 툴 같은 걸로 이제 보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비를 올려보시면은 사진 자체가 깔끔해지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대비를 올리게 되면은 밝고 어둠의 대비. 그러니까 대비라는 게 결국은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밝고 어둠의 자, 이게 바로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고 이게 콘트라스트가 좀 약해진 거. 자, 컨트라스트를 정말 약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툴로 한번 컨트라스트를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웹캠에서도 여기 설정해 보면은 컨트라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그죠? 내리니까 제 손에 대비가 약해졌죠. 그렇지만 이 대비를 올려보면은 어때요? 어둠의 컨트라스트가 강해지죠. 자, 근데 훨씬 더 선명해지죠? 이거는 약해져요. 그죠? 이게 지금 최대 내린 건데 더 내릴 수 있다면 더 뿌옇게 돼버리겠죠? 자, 이걸 안개라고 칩시다. 안개가 거치면 맑음이 찾아오죠. 자, 이 개념을 이제 넣는 건데 가까이 있는 부분은 어때요? 잘 보이죠? 잘 보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높은 여기가 가까운 부분이니까 컨트라스트가 높은 이런 느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밝고 어둠의 대비가 명확하죠. 그 다음에 중간쯤 있는 거는 이 밝고 대비가 약간 더 미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대비가 더 약해지는 거고, 실제로 이보다 더 컨트라스트가 약해진다면 자, 이런 식으로 형체도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더라도 자, 밝음 영역, 어두움 영역, 이게 밝음 영역, 어두움 영역, 밝음 영역, 어두운 영역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고 어둠은 구분되는 선에서 흐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강해진다는 건 여기처럼 이 경계선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9번 색으로 한다고 해서 어둠 영역, 1번에서 10번의 영역 중에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 이 색깔에서 10번 어두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9, 8, 7번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있는 부분은 1, 2, 3, 4, 그러니까 1, 2, 3 부분까지를 이제 밝은 부분을 여기다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넣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는 8단계. 1번 색과 9번 색, 8단계죠. 여기 2번 색과 8번 색, 6단계. 자, 여기는 3번과 7번 색, 4단계. 자, 8단계와 6단계, 8단계와 6단계, 4단계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비 자체가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안개 원근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9번 색깔이 처음에는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선 연습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그 톤 연습할 때 했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굳이 강한 색 넣을 필요는 없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두운 부분을 눕힌 선으로 이렇게 자, 채워 넣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밝고 어둠의 영역이 일단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톤 올린 것처럼 벽돌 쌓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한 톤. 여러분들은 저는 시간 관계상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톤을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도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자, 이제 벽돌 쌓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을 계속 좀 많이 쌓고 갈수록 안 쌓아주면 되겠죠. 여기는 뭐 살짝 이미 색깔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도 해주시면서 가까이 있는 부분은 형태도 잘 보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약간 비스듬하게 해주시면 밀도가 더 차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넣어서 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다면 여기도 이 다음 색깔 얘보단 살짝 덜 선명하게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단은 8번색까지 안 나와도 한번 이 정도 색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올릴수록 이게 표현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여기를 한 중간 톤 5번 색으로 하고 이 단계를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8단계 나고 4단계 나고 1단계만 나게, 오히려 그렇게 극대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이렇게 가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어둠이 컨트라스트 강해지니까 뭔가 좀 햇빛을 강하게 받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경계도 선명하게 해주시고, 1번 색깔 정말 이제 종이를 간지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묻어나오는 듯한 느낌, 이렇게 캠에서 지금 이제 별 표도 안 나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톤이 좋은 톤이에요. 자, 이렇게 1번 색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1번 색깔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1번 색깔 넣어주시고, 갈수록 여기에 한 톤 더 미세하게 10단계 낼 때 밝은 부분에 있어서 힘을 빼고 여러 번 겹치면 이제 살짝 색이 나온다. 그러니까 톤을 하실 때 같은 힘으로 여러 번 부딪혀도 이제 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밝은 부분 같은 건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은 색이 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같은 힘의 크기로 여러 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계가 흐려졌죠. 얘가 컨트라스트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우개가 있으실 거예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 또 하얀 연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우개도 나중에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그러니까 형태 고치고 이럴 때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멀리 있으면 경계가 좀 흐려진다 그랬으니까 제가 일부러 안개의 느낌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경계를 흐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어느 정도 단계가 나왔죠? 이걸 실눈 뜨고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뭉개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흐름을 확인할 때 이제 실눈 뜨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눈 뜨고 봤을 때 이 단계가 이런 것처럼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공기 원크법이 들어간 산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은 여기를 뭐 가까운 부분이니까 묘사할 것도 있고 묘사가 이렇게 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호수가 여기는 호수가 있는 동네예요.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도 꽤 커서 이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있고 이 조경사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가진 도시들이 이렇게 배산임수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도 이제 저기도 이제 호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자, 여기도 이제 건물들이 있겠죠. 그런 마을이 근데 얘보다는 좀 덜 보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도시가 있어도 여기는 진짜 형체를 잘 보이지 않을 정도. 자, 이렇게 존재하고요. 공원도 있고 여기 가까운 데는 도로도 이렇게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것까지 과제로 내는 건 아닌데요. 재밌으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비치게 되고 마을이 이렇게 있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자 이래서 항구 도시 이건 뭐 강이 호수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뭐 있겠죠. 이게 뭐 여기 또 다른 동네에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먼 산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핵심이란 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그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이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건데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흐려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초점을 좀 더 가까이 얘한테 맞춰버리면 뒤에가 흐려지죠. 이 개념 자체를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흐려진 거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잘 보이고 게다가 이제 선으로 형태만으로 잘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색감 있어서도 대비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안개 속에 있는 여기가 안개가 뿌옇게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한번 그려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제로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산은 뭐 이렇게 사실 저처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산 3개 정도를 그려서 이 컨트라스트에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거가 하면 이런 게 더 재밌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꾸미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 가까이 있는 거의 대비가 잘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게 같이 뭉뚱그려 보면은 뭔가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봤을 때 점점
연해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점점 한 톤이 깔려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비가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영역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제로 한번 해보셔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같이 안개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채화, 유화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이런 거리감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이 있는 거에 응용을 살려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표현한 거에 응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투시에 대해서 혹은 원근법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